소수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먼저 소수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 소수는 앞에서 배웠던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점 아래까지를 갖는 수를 의미하는데, 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2.34 이렇게 점을 찍고 그 아래까지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수인가요? 앞에서 의미하는 것은 1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100의 자릿수 이렇게 배웠죠. 이 앞에 있는 것은 한 자리가 올라갈수록 10이 곱해지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소수점 아래에 있는 녀석은 그 반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뒤로 갈수록 10씩 나누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1을 10으로 나눈 값은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3은 이 10분의 1의 값에 해당하는 녀석이 3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녀석은 다시 10분의 1에 10분의 1이 곱해졌으니 100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즉 12.34는 10 더하기 2에 10분의 1 곱하기 3, 100분의 1 곱하기 4. 실제로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앞에 있는 수가 12, 뒤에 있는 수가 0.34 이렇게. 그래서 12.34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있는 값은 자릿수를 따로 읽지 않고 순서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3, 4, 그냥 점. 앞에 있는 소수점도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12.34 이렇게 읽힙니다. 자, 소수점으로 표현된 수는 자릿수가 어떤 자릿수인지를 찾아서 계산을 하면 분수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방 예를 들었던 12.34를 보면 12 더하기 10분의 3 더하기 100분의 4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분모를 100으로 통일하면 1200이 되는 거고 10을 곱해야겠죠. 분자 분모에 이 녀석은 분자가 1이니까 분자 분모에 똑같이 100을 곱해서 1200을 만든 거고, 이것은 분자 분모에 10을 곱해서 30을 만들고 4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234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위에 있는 1234가 여기에 있는 1, 2, 3, 4를 그대로 적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이 100은 맨 끝자리에 있는 수의 분모에 해당하는 값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식화시켜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1.234를 분수로 표기해라. 그러면 물론 약분을 해야겠죠. 분자 분모를 2로 나누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죠. 그러니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뒤에 있는 0의 수와 소수점의 자리가 정확하게 일치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수의 수와 개수와 뒤에 있는 0의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물론 약분을 해서 이렇게 적어야겠죠. 자, 소수가 어떤 수인지 이해했다면 소수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봅시다. 소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소수점을 일치시켜서 계산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12.34와 1.234를 더해 봅시다. 그러면 12.34와 1.234를 더할 때 소수점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위치에 같이 놓고 보는 거죠. 그리고 더하면 됩니다. 더해서 마찬가지로 더해서 10이 넘어가는 것이 있다면 뒤에 있는 녀석이 앞에 있는 녀석이 10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덧셈 하듯이 올려주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소수점만 일치시키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덧셈 하듯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없는 건 어떻게 하나요? 0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원래 소수점 아래 맨 뒷자리에 붙는 0은 모두 생략합니다. 나중에 유효 숫자, 근사값, 유효 숫자를 다룰 때 그때는 의미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생략하는 것으로 합니다. 유효 숫자가 아닌 소수점 아래 0은 끝자리의 0은 생략합니다. 가운데 든 0은 생략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304라고 되어 있는 이 0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어있는 0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값을 계측했을 때 소수점 3자리까지 유효한 값이라고 인정을 해주면 0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붙일 수 있다면 0000000을 계속 붙여도 사실은 같은 값입니다. 뒤에 0이 몇 개가 붙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생략합니다. 단 측정 값에서 의미가 있는 수일 때는 0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걸 유효 숫자라고 하는데 유효 숫자에서의 의미가 있으면 0을 붙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수점 아래 끝 단위에 붙는 0은 생략하는 것으로 합니다. 뺄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34에서 1.234를 빼봅시다. 그러면 소수점을 먼저 일치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끝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0이라고 판단한다고 했죠. 그러면 0에서 4를 뺄 수 없으니까 위에서 하나를 빌려옵니다. 그런데 앞에 자리와 뒤에 자리는 10배가 차이가 나죠. 뒤에 자리가 앞에 자리에 10분의 1, 앞에 자리는 당연히 뒤에 자리에 10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1이 이 뒷자리로 넘어갈 때는 10이 되는 거죠. 10에서 4를 빼서 6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3에서 3을 빼서 0이고 1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뺄셈과 같죠. 단 소수점을 일치시킨다는 것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소수의 곱셈을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그냥 곱셈 계산하듯이 하면 됩니다. 소수점을 일치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소수점을 일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끝자리에 놓고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2, 3은 6, 3, 1은 3. 0은 의미 없죠. 문제는 이겁니다. 소수점을 어떻게 찍을 것이냐 이건데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숫자를 모두 개수를 세는 거죠. 지금은 2개입니다. 그러면 결과의 소수점 아래의 자리의 개수도 2개라는 거죠. 그러면 이 2개가 모두 소수점 아래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소수점을 여기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2칸을 옮긴다는 거죠. 그럼 앞자리는 뭐가 되나요? 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1.2 곱하기 0.03이라면 이렇게 하자는 거죠. 1.2 0.03 이렇게. 근데 소수점 아래 3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빈자리에 뭐가 들어가나요? 0이 들어갑니다.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개수와 똑같아지게 만드는 거죠. 3개니까 3개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소수의 나눗셈은 또는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0.5를 나누는 경우 0.5를 놓고 계산하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도 똑같이 10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소수점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10, 200, 0.5 곱하기 10, 한 자리가 올라가서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자리가 비는데 어떻게 하나요? 0이 들어가고 끝납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나누는 수에 소수가 들어가 있으면, 소수점이 들어가 있으면 양쪽에 같은 10, 100, 1000 따위로 곱해서 소수점을 없애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소수점이 이 위에도 찍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0이죠? 0입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나요? 3. 1 나온 녀석을 뒷자리로 한 칸 더 내려갈 때 0을 붙여줍니다. 원래 0이죠. 나눠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앞에서 계산을 할 때는 나머지로 처리를 했었으나 소수점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연산을 하는 거죠. 자, 하나를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3, 5, 15, 나머지 2 끝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소수점을 찍게 되면, 소수점 연산을 하게 되면 이게 0이 하나, 빈자리에 0이 하나 더 붙습니다. 또 2가 나오죠. 또 0을 붙이고 또 6. 결국 이 값이 5.66666 하고 끝나지 않고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를 우리는 무한소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떨어져서 끝자리가 있는 이 수를 유한소수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무한소수는 이렇게 같은 값을 계속 또는 같은 값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예를 들어서 5.23, 23, 23, 23, 23 따위가 연속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무한소수가 존재하는데 이런 소수를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순환하지 않고 나오는 소수도 있을 수 있는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얘기하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현실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 하나 쓰는데 평생 걸리고 그리고도 그 숫자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 소수점으로 표현하는 형태의 수로는 표시할 수 없는 수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수는 순환 마디를 만들어서 표시합니다. 5.666에서 6으로 계속 나가는 녀석은 6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5.6에 6 순환하는 부분 위에다가 6을 찍어서 표시합니다. 점을 찍어서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 수는 5.66666 무한히 나가는 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아까쯤에 표현했던 5.23, 23, 23 하는 수들은 5.23하고 2와 3이 반복된다는 것을 순환 마디로 표시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5.135, 135, 135 따위와 같이 135가 반복된다면 5.135를 줬고 순환 마디의 처음과 끝에 점을 찍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순환 마디로 표시할 수 있는 수까지가 사실은 유리수입니다.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한히 나가는데 같은 부분도 없이 무한히 나가는 이런 수를 우리는 무리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합쳐서 실수라고 이야기하죠.